우리 솔직해집시다. 음바페는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만큼 혹독한 비판을 받은 선수가 없었습니다. 킬리안은 골을 넣지 못하고 컨디션도 좋지 않으며 엘 클라시코에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비난받고 파리 생제르맹과 법적 다툼에 휘말렸습니다. 이런 닌자 거북이는 슈레더가 바로 처리했을 것입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불행이 한꺼번에 이 스트라이커에게 떨어진 것 같습니다. 모두가 지금 당장 빛나기를 기대했던 그에게 말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려 합니다. 최근 스페인 매체 레레보에서 플로렌티노 페레스가 카를로 안첼로티에게 연락해 내가 영입했던 음바페는 이 선수가 아니야 라고 말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페레스 회장은 킬리안에게 이제는 그늘에서 벗어나 리더로서 자신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새로운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필요하지 새로운 니콜라 아넬카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사실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레알 마드리드 회장이 불만을 가질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와 동시에 음바페는 프랑스 대표팀에서도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10월 디디에 데샹 감독은 캡틴을 대표팀에서 제외하면서 그가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제 킬리안은 이번 11월 소집도 건너뛰며 다음 국가대표 경기는 3월 이전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몇 차례 논의를 거쳤고 제가 이번 소집에 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논쟁할 생각은 없으며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킬리안은 합류하고 싶어 했습니다. 둘째, 제 결정은 순전히 스포츠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 결정은 단지 두 경기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디디에 데샹의 발언은 큰 논란과 논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후 음바페 측근에서 언론을 통해 데샹이 잘못된 혹은 적어도 불완전한 진실을 이야기했다고 주장하는 정보가 나왔습니다.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하며 이를 단순히 감독의 결정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프랑스 대표팀은 지금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근 앙투안 그리즈만이 국제 경력을 마무리하면서 프랑스는 지난 몇 년간 팀의 경기를 결정지었던 두 명의 핵심 공격수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위고 요리스, 라파엘 바란, 올리비에 지루까지 팀을 떠났습니다. 결국 대대적인 재건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데샹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모든 것이 원래 자리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자세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앞으로 중요한 경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해둔 방향을 설정했고 그에 따라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전에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경험이 적은 젊은 선수들에게 출전 시간을 제공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우선 음바페의 축구 외적인 문제는 잠시 접어두도록 합시다. 나중에 꼭 이야기하겠지만 지금은 그의 클럽 커리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리가에서는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레알 마드리드는 바르셀로나의 4점 차로 뒤처져 있지만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태입니다. 따라서 격차는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아직 상황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레알은 단 8팀 중 18번째로 자리하고 있으며 모든 경기에서 문제를 겪었습니다. 슈투트가르트를 이긴 것도 경기 막바지에서야 가능했고 릴 원정에서는 패배했습니다. 도르트문트와의 경기에서는 0대2로 뒤처지다가 비니시우스의 후반전 활약 덕분에 겨우 비겼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열린 경기에서는 그리 강하지 않은 밀란에게 1대3으로 패했습니다. 이번 시즌 음바페는 17경기에서 9골을 기록했지만 이 중 6골만 필드 플레이에서 나온 것이며 나머지 3골은 페널티킥으로 얻은 것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 그는 단 2골만 넣었는데 셀타와의 경기에서는 페널티 박스 밖에서의 환상적인 슛으로 1골을 기록했고 레가네스와의 경기에서는 빈 골문을 노린 1골이었습니다. 하지만 셀타전의 골은 킬리안이 정말로 빛났던 유일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팀과 팬들은 그가 중요한 순간마다 꾸준히 결과를 내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지금까지 그 기대는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국제 휴식 기간 동안 체력을 조정하여 그의 경기력을 향상시키려는 시도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한 듯합니다. 분명 음바페는 지금까지 그의 경력에서 겪어본 적 없는 신체적, 심리적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급격한 하락세가 나타난 것일까요? 함께 분석해 봅시다. 음바페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은 종종 2009년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의 이적과 비교되며 두 사례 간에 실제로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비슷한 나이의 슈퍼스타의 지위를 가지고 마드리드로 이적했습니다. 킬리안은 25살에 크리스티아노는 24살에 팀에 합류했습니다. 두 선수 모두를 위해 막대한 금액이 지불되었으며 호날두의 이적료는 9400만 유로였습니다. 반면 음바페는 계약 기간에 걸쳐 지급되는 1억 유로의 서명 보너스를 확보했습니다.
두 선수 모두 공격에서 왼쪽 포지션을 선호하며 심지어 음바페는 포르투갈 선수가 첫 시즌에 사용했던 등번호인 9번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두 선수 모두 팀 재건의 시기에 레알에 합류했습니다. 2005년에는 페레스 회장이 크리스티아누, 벤제마, 카카, 알론소를 영입하기 위해 전례 없는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지금 레알은 그저께 은퇴한 토니 크로스와 재작년에 팀을 떠난 벤제마의 공백을 메울 새로운 핵심 선수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례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호날두는 레알 마드리드에서의 첫 7경기에서 9골을 기록한 뒤 부상을 입었습니다. 반면 음바페는 같은 기간 동안 단 4골만을 기록했습니다. 킬리안 음바페에게 성과에 대한 요구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팀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기를 요청할 뿐 그 이상은 없습니다. 새로운 선수를 맞이하는 방식은 그들이 편안하게 느끼도록 하는 것이며 이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뛰어난 재능이 도착했고 그는 매우 좋은 태도로 겸손하게 팀에 합류했습니다. 음바페에게는 정말 많은 기대가 걸려 있습니다. 마드리드에는 18살에 월드컵 챔피언이 되었고 25살이 되어서는 7시즌 동안 PSG에서 단 2번만 39골을 넘지 않은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축구 선수가 도착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결과를 바로 여기서 지금 바로 만들어내야 하는 맹수 같은 존재로 주 공격수이자 공격의 별 역할을 해야 합니다. 네, 음바페의 통계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17경기에서 1419분을 뛰었고 9골을 넣고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더 자세히 살펴보면 9골을 넣기 위해 54번의 슈팅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숫자는 그가 골을 넣고자 하는 집착과 골문 앞에서의 정확성이 부족함을 모두 보여줍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PSG가 아닙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혀 다른 압박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음바페가 잘 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순조롭지 않으며 그에는 여러 객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축구적인 이유와 개인적인 이유가 모두 포함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문제를 살펴봅시다.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는 것과 관련하여 첫 번째로 이야기해야 할 것은 그의 포지션입니다. 모두 알다시피 킬리안은 중앙 공격수로 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 역할이 자신을 제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위치는 왼쪽 공격수 자리로 이곳에서 그는 가속을 붙여 중앙으로 치고 들어가거나 갑자기 페널티 박스로 돌진할 공간이 생깁니다. 그러나 문제는 레알에 이미 별급 왼쪽 윙어인 비니시우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브라질 선수는 음바페와 달리 중앙 공격수 역할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디디에 데샴 감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음바페를 중앙 공격수로 내보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2명의 클럽 감독이 그를 바로 거기에서 뛰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올리비에 지루 스타일의 선수는 아닙니다. 이는 그가 뛰게 될 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음바페가 측면에서 뛰는 경우 아마도 그는 오른쪽이 아닌 왼쪽 측면에서 뛸 것입니다. 비록 최근 레알에서 그는 오른쪽 측면에서 뛰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는 포지션의 균형 문제입니다. 그러나 음바페에게는 항상 많은 자유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킬리안은 자신의 역할을 필드에서 다시 정의해야만 합니다. 먼저 킬리안은 낮은 득점 효율성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11.3xg에서 9골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득점 효율성은 겨우 12.50%입니다. 오프사이드에 걸리는 횟수도 엄청납니다. 그는 너무 적게 득점하고 있으며 이는 그에게는 비정상적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중거리 슈팅에서 음바페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뛰는 선수처럼 보입니다. 즉 골문 근처에서 유리한 위치에서 슈팅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슈팅 정확도에서 스페인 리그 최고의 공격수들 중 절반에도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슈팅 비율에 관한 통계는 그야말로 끔찍합니다. 킬리안은 리그에서 최악의 공격수들 중 20%에 속합니다. 즉 말요르카나 라요 바에카노와 같은 팀의 공격수들이 평균적으로 레알의 주요 스타인 그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공격에서 3가지 포지션 모두에서 뛸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걸 항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저는 매 경기마다 팀이 더 나아지도록 생각합니다. 여기 프리미어리그 중위권의 전설 트로이 디니의 흥미로운 분석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음바페가 맨체스터 시티의 홀란드처럼 레알의 부족한 요소를 채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킬리안 음바페의 자아는 그의 노동 윤리를 능가했습니다. PSG에서는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할 자유가 있었고 기대감도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리그는 그들이 이길 거였으니까요. 저는 그가 천부적인 공격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쳤다고 들리겠지만 그는 왼쪽 윙어로는 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엔 비니시우스가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승리보다는 유니폼과 브랜드를 판매하는 이름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것이 그의 꿈이었다면 그는 중앙 공격수로 뛰는 법을 배우고 옵사이드에 걸리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그가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서 뛰는 모습을 보았을 때 오 마이 갓! 그는 대략 9번이나 오프사이드에 걸렸습니다. 그걸 보니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는 그렇게 빠르니까요. 보시다시피 음바페에 대한 비판은 그의 실효성보다는 볼 없는 움직임에 더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대 축구에서 프레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공격 라인이 상대에게 필요한 압박을 가하지 않으면 수비 조직 전체가 무너집니다. 감독들은 수비 작업에서 주요 스타를 풀어주는 다양한 방법을 찾습니다. 이는 바르셀로나의 메시나 PSG의 네이마르와 함께 수년 동안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프레싱에서 한 선수가 빠지면 그 공백을 어찌저찌 메울 수 있지만 두 명이 빠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레알 마드리드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비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건 음바페뿐만 아니라 비니시우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통계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백분위수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특정 통계 지표에서 선수의 참여도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비니시우스의 볼 회수 백분위수는 18%입니다. 이는 라리가에서 정기적으로 뛰는 공격수들의 82%가 그보다 더 성공적으로 볼을 회수한다는 의미입니다.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수비 지표에서 비니시우스, 음바페, 로드리구는 최하위 20%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음바페는 아주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경합 항목입니다. 음바페는 이 지표에서 라리가의 공격수 중 93%보다 못합니다. 그리고 그가 센터 포워드로 뛴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럼 공격적인 3분의 1위에서의 경합은 어떨까요? 비니시우스의 숫자와 비교해보세요. 비니시우스는 수비에서의 소극성을 공격에서의 적극성으로 보완합니다. 그러나 음바페는 모든 필드에서 공격적인 부분에서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이런 두 명의 소극적인 선수들이 있다는 것은 카를로 안첼로티에게 큰 골칫거리입니다. 이전에 이탈리아 감독은 로드리구의 공격 역할을 희생해야 할 것이라고 여겨졌지만 브라질 선수의 통계는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비니시우스, 음바페, 로드리구는 볼을 잘 회수하지 못하고 거의 볼을 빼앗지 않으며 경합에 잘 참여하지 않으며 수비와 중원에서의 싸움에서 제외됩니다. 비교를 위해 바르셀로나 공격 3인조의 지표를 봅시다. 보시다시피 숫자는 그냥 몇 배나 더 좋습니다. 빠른 윙어인 야말과 라피냐뿐만 아니라 베테랑인 레반도프스키까지도 프레싱에 항상 참여하고 경합에 뛰어들며 자신의 진영으로 내려가 상대에게 압박을 가합니다. 게다가 바르셀로나는 평균적으로 레알보다 공을 더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가장 놀라운 것은 레반도프스키와의 비교입니다. 로베르트는 자신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볼 회수에서 리그 상위 30%에 들어가고 음바페는 이 지표에서 최하위 20%에 속합니다. 폴란드 선수는 2배 더 많은 인터셉트를 하고 2배 더 자주 볼을 회수하며 2배 더 자주 공격 3분의 1에서 경합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누가 36이고 누가 25인가요? 저는 팀이 실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음바페는 더 많은 것을 해야 합니다. 그에게 시간을 주어야 하지만 동시에 9번 역할을 배우고 자신을 드러내려는 의지와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그는 공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공이 없을 때도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0번 역할을 하는 벨링햄을 보세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는 수비 라인을 뚫으려고 시도하며 팀을 앞서 나가기 위한 옵션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9번입니다. 다시 보세요. 벨링햄은 페널티 박스로 돌파하려 시도하고 센터 포워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음바페를 봅시다. 그는 옆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의 임무입니다. 공간을 열어야 합니다. 보이시죠? 이것은 한 번의 경우가 아니며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저는 키리안이 전형적인 9번이 아니란 걸 압니다만 그는 더 많이 움직여야 합니다. 벨링햄의 움직임에 주목하세요. 그는 미드필드에서 공을 받고 뒤로 뛰어갑니다. 그게 그의 임무가 아니에요. 주드가 뒤로 내려가서 돌아와서 수비를 합니다. 여러분은 주드가 수비로 돌아가는 걸 좋아한다고 생각하나요? 그는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10번이 깊이 내려가서 동시에 공격수의 역할까지 한다면 경기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는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왜 주드가 교체 후에 병을 차게 차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상황에서는 화가 났을 겁니다. 레알은 팀처럼 플레이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의하시겠지만 티에리가 레알의 문제를 매우 세밀하고 직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비난을 음바페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공정할까요? 숨겨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분석이 흥미로운지 잘 모르겠으니 우리 약속을 합시다. 만약 이 영상이 100개의 좋아요를 받으면 바로 다음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키리안의 정신적 문제들, 법정 다툼과 스캔들,
이런 것들은 카메라 뒤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그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부분을 새로운 영상에서 다뤄볼까요?